네, 그러면 지금부터 And now we will begin our afternoon session of today's seminar. This morning we heard from Mr. Sonu Chanwoo, and now this afternoon we will hear from attorney Tom Jarvis of Finnegan. Please greet him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Thank you for that warm introduction. 예, 따뜻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톰 자비스라고 합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피니건에서 왔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저는 영어로 이제 발표를 하고요. 이제 통역사분들이 이제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뤄야 되는 내용은 9가지입니다. 제가 이 337과 관련돼서 제가 25년간 일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45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은 국제 무역이 증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지재권 집행이 더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국제 교역이 특히 이제 공산품 분야에서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료나 그리고 이제 광산품 또는 이제 농산품에 비해서 공산품의 세계 교역량 증대가 매우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국제 교역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그 GDP 자체가 증가를 하죠. 또 국제 교역이 늘어날수록 생활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아주 좋은 사례가 한국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또 한국의 생활 수준이 6.25 전쟁 이후엔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후로 이제 50년이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유무역을 그러나 하기 위해서는요,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요,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요, 미국도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국내 일자리와 이를 앗아갈 수 있는 또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큰 정치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그 옛날 같은 경우는요, 그 동양 아시아의 제조 시장이 바로 서양 시장을 필요로 했고요. 또 서양의 R&D 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아로부터의 로열티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뀌었죠.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요, 선진국들이 R&D와 그 하이테크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한국도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또 개도국들이 낮은 수준의 R&D 그리고 이제 제조업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바로 중국의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한국은 이제 그 지재권을 좀 늘려가고 있고 아까도 들으신 바와 같이 한국의 기업이 미국 특허를 이제 확보한 기업 중에 3위를 차지했다라는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이제 ITC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많은 제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ITC고요. 법정은 한 곳에 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법정이 어딘지 모른다 하더라도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에어스페이스 뮤지엄,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에어스페이스 뮤지엄에서 5블럭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제 사무실은 저기 나무 가려져 있는데 제가 처음 일했을 때는 저 나무가 참 키가 작았는데 굉장히 나무가 많이 컸죠. 아주 멋있고요. 누구에게든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오시면은요, 한번 법정을 보실 수 있게끔 약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미국의 이제 수입을 이제 수입 목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의 제조와 유통업체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수입 업체에 대해서 그 관할권이 있고요. 또 수입된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이제 스마트폰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뭐 블랙베리 폰 이런 것들이 최근에 ITC 케이스에서 가장 많이 다뤄주고 있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회사들이요, 3G의 베이스밴드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중국의 제조업체에게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드웨어가 멕시코로 보내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넣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의 이제 유통업체에 의해서 이제 판매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요, 누가 ITC의 관할권에 해당이 될까요? 포함이 될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 네 곳 모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제 그 수입 목적으로 제조, 유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수입 후 판매하는 업체 뭐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은요, 사실은 이 ITC의 관할권 내에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ITC는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특허권을 위반하는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특허와 관련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B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TC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특허를 위반하는 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제품으로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사용하는 것이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의 337 케이스의 90%가 바로 이러한 이 조항 때문에 이제 제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90% 정도요. 이제 337을 갖다 위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보는 건데, 우선 제품들 중에서 미국에서 이제 배제가 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미국의 지재권을 위반하고, 그러니까 유효한 특허를 위반한 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미국으로 반드시 수입이 되어야 됩니다. ITC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판매되고 만들어지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그 특허권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국내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미국의 특허권을 위반하고 그리고 수입이 되고 또 국내 산업이 관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실만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은 337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전 세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이론들을 한번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 어떤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그 위반을 했다고 볼까요? 판사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유효한 미국 지재권을 위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특허를 위반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수입품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미국의 한 회사가 있어서 그 지재권을 활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특허와 관련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특허와 관련돼서 R&D를 하고 있다든지 해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ITC법의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ITC의 이 특허 위반법이라는 것은요, 일반 지방법원에서 사용하는 특허법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가요, 어떤 프로세스, 어떤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와 관련됐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 팹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요. 지방 법원 내에서는요, 어떤 면책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Safe Harbor가 있는데요. 그 방법 특허가 외국에서 사용이 되었다 하면은 그 제품이요. 그 이후에 있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뭐 크게 바뀌었다. 또는 제품들이 또 다른 제품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부품이 아니다 하면은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세이프 면책 범위는 그렇지만은 ITC 케이스에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세이프 하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특허가 뭐 제조 공정을 커버한다. 그러니까 반도체 팹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러분이 IT에서는 승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에서는 이제 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커다란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개라도만 팔아도요 수입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품을 수입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제품이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주문을 해서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를 이제 거기서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그 제품을 보냈다. 그러면 그건 벌써 수입입니다. 미국으로 수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을 어떤 유통업체나 또 대리점에 팔았다. 그 대리점이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는데 그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것도 수입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어떤 박람회, 미국에 있는 어떤 박람회 전시되기 위해서 제품을 보냈다. 할 때 이것도 주로 이제 제소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전시용으로만 그러니까 향후 이제 뭐 판매를 위한 제한을 한 것만으로도 이제 제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수입을 금지했다 해가지고 ITC 조사가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수입 업체가 언제든지 다시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얘기한 것이요 수입을 중단했다 해가지고 이제 제소된 그 사건이 중간에 이제 멈춰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337 케이스가 미국 회사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요즘 같은 세계 경제에서요, 사실 미국 기업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삼성도 어떻게 보면 미국 회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텍사스 오스틴에 삼성 제조 시설이 있죠. 납세를 하죠. 그러니까 텍사스 정부하고 미국 연방 정부에 다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사람을 고용하고 있죠. 또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경제에서는요, 삼성은요, 글로벌한 산업의 일원이고 이 ITC에서 자신들의 특허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미국 회사들이 지금 피소가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신청자가 된 것이죠. 이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서 제조해서, 아시아에서 제품을 제조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HP, 쿼컴, 이제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가 그래서 ITC 그 조사 케이스에 있어서 이제 피응답자 또는 이제 피고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에 본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럴 우선은 이제 서울 반도체와 관련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 이제 본사가 경우인데 샤프 없는 경우입니다. 이제 샤프가 삼성에 대해서, 삼성이 샤프에 대해서 지금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영국 회사인 이니오스가 중국 회사에 대해서 사이노캠이라는 중국 회사에 대해서 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C는요. 그러니까 미국 법정이 아니라요. 국제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위원회라고 부르지만은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딱 미국 법정이라고만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이 관여된 그 조사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계류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서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요. 파란색으로 연결된 것은 이게 그러니까 메모리 디바이스와 관련된 삼성하고 스펜션이 돼 있죠. 그러니까 스펜션이
먼저 삼성에 대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스펜션 쪽에 또 제소를 했는데 아주 우정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또 스펜션이 또 삼성에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